안녕하십니까. 관리안선 설정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릴 헤이니에시 안희짱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계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온라인상으로 공청회를 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사항은 관리안선의 설정과 개념,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 방안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안선의 설정 가이드라인의 발표 순서는 관리안선의 개념 및 정의, 관리안선 설정 및 평가 과정에 대한 내용과 관리안선의 관리, 관리안선의 설정 예시, 그리고 매트릭 기반으로 한 관리안선 설정 사용자 툴에 대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안선 개념 및 정의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연안 개발에 따라서 단기적, 장기적 연안 침식이 지속적이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식 영향의 평가 체계라든지 적용 공법에 대한 평가 체계가 미흡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관리안선의 개념을 도입해서 침식 관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관리안선의 설정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해변의 공간의 효율적 관리라든지 연안역 재해 피해 위험도에 대한 척도를 개선한다든지 이런 목적 하에 관리안선은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과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의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관리안선의 설정에 대한 설정 후에는 기존의 침식 등급에서 침식 영향의 평가나 적용 공법에 대한 기능 평가를 할 수 있어 좀 더 효율적인 연안역 보존 및 안전한 연안역 개발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관리안선의 개념입니다. 관리안선의 개념은 연안역의 환경 보존 및 재해 저감을 위한 관리안선 수립위에 있습니다. 사변 보존과 배후 시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목표 해안선이 있겠습니다. 이런 목표 해안선을 기준으로 하여 기존 해안선의 유역이나 해안 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에 대한 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설명드리면 연안관리 목적에 따라서 관리안선은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과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사빈 보존 목적을 하는 해안선으로서 설정 방법으로는 항공사진이나 해안선 관측 자료, 그리고 평가 해안선 토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 시에는 관리 주체이 연안관리 목적에 따라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있겠습니다.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배후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목적이 침식 저지선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안, 해안도로, 임해시설, 건물 등 배후 시설의 사빈 인접한 도로의 최소한의 저지선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리 해안선에 대한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평형상태 해안선과 침식한계 해안선을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형상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해안선 자료에 의해서 평균 또는 표사 수지 분석을 통한 평형 해안선식에 의한 평형 해안선을 산정할 수 있으며 침식한계 해안선은 장기 해안선 관측 자료에 의한 변동성을 분석하여 입경 자료나 파고 정보를 기초로 30년 빈도 침식 한계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 해안선의 검토 평가 수단 방법으로는 1차년도에 수립되었던 평가 툴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관리 해안선의 설정과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 해안선의 설정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과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사빈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목표를 우선함으로써 그 설정 방법으로는 연안역 개발 전의 항공사진이나 해안선 관측자료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평균 해안선으로 설정할 시에는 관리 주체의 연안관리 목적도 같이 기초로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연안 침식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배후시설이나 구조물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빈 침식 한계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설정 방법은 모래로 이루어진 해빈의 경계로 하여야 하므로 배후시설이 붕괴되거나 구조물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유폭을 정하는 데 있겠습니다. 설정 방법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먼저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위성 영상 항공사진이나 해안선 관측 자료를 통해서 해안선 관측에 대한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침식 저심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주요 배후지의 시설에 대한 유격 개발이나 배후 개발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침식 여부의 최소의 해빈폭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각각 설정된 목표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사빈 보존의 목적성을 갖고 있든지 침식 전의 목적성 두 가지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한 관리 해안선을 설정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리 해안선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평가 툴로는 평형상태 해안선과 침식 한계 해안선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평형상태 해안선은 유격 및 해안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평형상태 해안선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설정 방법은 개발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안선 장기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한 변동성 분석을 통해 평가 해안선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평균 유지 해안선과 목표 해안선과 일치할 수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계획이 있는 경우, 특히 장기 관측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연안 구조물의 설치에 따른 포물선 평형 해안선 경험식을 통하여 기존 개발되었던 예측 수단인 미파솔 모형으로 선정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침식 한계 해안선 같은 경우에는 30년 미도 고파랑에 의한 침식 가능한 범위까지의 범위가 침식 한계선이겠습니다. 장기 관측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 해변의 장기 해안선 관측 자료의 변동성 분석을 기초로 하여 30년 민도 침식 한계선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관측 자료가 없는 경우 대상 해변의 중앙 입경 30년 민도 파고를 산정하여 기존 1차년도 예측 수단으로 개발되었던 해사빈 모형으로 하여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평형상태 해안선은 해안선 관측 자료를 통한 변동성 분석, 연안해역 개발을 떠난 파람장 변화에 따른 입력 조건을 사용하여 기존 미파솔 모형을 통해서 평형상태 해안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침식 한계 해안선은 연안 유격 개발을 통한 변동성 변화와 이 대상 해역에 대한 중앙 입경, 30년도 파고를 통하여 침식 한계 해안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각각 도출된 해안선은 앞서 말씀드렸던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이나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과 비교 평가하여 관리 해안선의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유지할 수 있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되면 관리 해안선 유지를 위한 연안정비 사업이나 별도의 대응 방안이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관리 해안선 평가의 산정 도구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구로서는 세 가지 형태로 날 수 있습니다. 장기적, 중장기적, 단기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장기적은 표사수지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해빈폭, 중장기적은 연안표사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미파솔 모형, 단기 모형은 해사 변형 표사 모형을 하기 위한 단기 모형인 해사빈 모형과 미파솔 모형을 동시에 적용하여 고파랑 시의 해단 표사 변화를 단기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관리 해안선 관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해안선 가이드라인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목표에 따라서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 그리고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대응, 간접적인 대응과 적극적인 대응과 소극적 대응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이 도달되지 못하거나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안으로는 표사 환경 복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설 제거나 외해 유실 방지를 위한 표사 유실 방지턱을 둔다든지 소극적인 방면은 양빈 등의 공법이 있겠습니다.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적극적인 대응 방안으로는 외해 유실 방지나 표사 환경 복원 방안이 있고, 소극적인 방법은 경성공법과 영성공법으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관리해안선 가이드라인에 있어서 관리해안선은 연안정비 계획과 연동하여 연계해서 운영해야 하므로 5년 단위로 관리해안선을 설정하는 기준이 되는 목표해안선을 수정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수정 검토는 주기적인 관측을 통한 침식 실태 조사와 연속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 변화를 검토할 것입니다. 침식 저지 목표 해안선의 변화는 그 5년 사이에 연안 유격 개발의 사항을 단계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외에도 기후변화에 인한 장기적인 변화의 해안선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이 또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관리해안선 설정 예시입니다. 먼저 관리해안선 설정 예시에서 첫 번째로 강원도 고성군의 봉포해안입니다. 봉포해안은 천진항과 봉포리로 구분되어 있는 표사계로서 천진항의 79년부터 부평파제의 건설에 따라서 이 표사계의 변동이 심해졌습니다. 그 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천진항 방파제가 증축이 되면서 천진항 쪽에는 최대 5.5m 전진, 봉포리에는 10m 후퇴해서 표사계 내에 해빙 변동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목표해안선 설정을 하였습니다. 목표해안선의 평균 유지 목표해안선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37회의 해안선 자료를 평균하여 설정한 그린색의 평균 목표해안선을 설정하고, 침식 저지 목표선은 지금 2017년 항공사진과 유격의 시설 현황들을 고려해서 사빈의 경기 최소 저지 경계선을 목표선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해안선이 앞으로의 중장기적인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형상태 해안선과 침식한계 해안선을 검토하였습니다. 침식의 평형상태 예측 모형을 통해서 검토한 결과 파란색의 선이 평형상태 해안선입니다. 지금 목표 해안선보다 천진항 쪽에서는 일부 후퇴, 그리고 주변에 노란색 있는 화살표 부분에 침식 후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장기적인 어떤 대책으로는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해빈 보호시설이 필요하거나 양빈이나 이런 대응 방안의 검토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초해변입니다. 속초항 북방파제 건설에 따른 속초해변 연안정비 사업에 지금 반영되어 있는 속초해변에 대한 그 관리해안선 설정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속초해변은 청초에 대한 유역 개발과 청호 방파제가 선정에 따라 표사 수지의 변화가 발생이 됨에 따라서 침식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표사 수지 결과를 보면 해빈 폭이 최대 37m, 79년보다 13m 침식하는 평균 유지 목표 해안선이 후퇴되는 걸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검선이 72년의 해안선이고 현재 2010년에는 파란색입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목표 해안선을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33회의 관측 해안선의 평균한 해안선은 녹색선이 되겠고, 그리고 침식 저지 목표선은 검은선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이 해안선의 그
장기간, 중장기간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평가 해안선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평양스텝 해안선을 보면 판에서는 속초항의 방파제 선정에 따라 일부 이 도제 쪽에서는 퇴적이 되고 남측으로는 침식이 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속초항 방파제 개발에 따른 이 속초 해변에 적절한 연안 정비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이 속초항 연안 정비 사업의 시설물 도입 방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 해변 변화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매트랙 기반의 관리 해안선 설정에 대한 사용자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자가 앞에서 말씀드린 관리서 해안선 설정 과정을 사용자의 편의에 있어서 매트랙 기반의 관리 해안선 사용자 툴을 개발과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관측 데이터를 통한 관리 해안선과 평가 해안선의 설정 및 그에 따른 관리 해안선은 장미도로 도시 기능도 구현하여 보기 좋고 이해하기 좋게끔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